어제 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고가를 찍었다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조선주? 좀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쵸. 단순하게. 네, 네, 근데 이건 뭐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 네. 근데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뉴스였냐면 미국에서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죠. 중국의 선박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요거 보니까 단계적인 인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한국 조선업체 수혜여야 되는데 물음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수혜 맞아?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제가 CNBC에서 나왔던 거를 그대로 캡처했는데, 보시면 수수료가 4월 17일에는 0이에요. 근데 10월 14일, 옥토버 10월 맞죠? 10월 14일 되면 50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7일이 되면 80으로 늘어나고요. 2027년 되면 110, 2028년 되면 140.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빡세게 올린 게 아니라 조금씩 봐가면서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중국을 다 닫아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조심스럽게 올렸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즈 완화를 시켰다.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지금 너무 피해가 막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비판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산 선박에 대한 규제를 생각보다 좀 덜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중국산 선박을 규제할 거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는 수혜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조선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반사이익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사이익도 중국을 더 약하게 때렸으니까 반사이익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조선주가 어제 그 미국 연휴 쉬고 나서 월요일에 빠진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립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운 짬뽕을 주문했는데 치즈케이크가 나왔다. 아주 맵게 그냥 규제를 때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달달해 규제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발표 시점 3년 뒤 2단계 뭐 1단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안은 기대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조선주의 하락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반대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거 뭐 완화됐다고 치즈케이크라고? 아니야, 이거 매운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화라는 오해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점진적으로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2028년에 인도될 선박들, 어차피 배는 지금 당장 만들어서 당장 인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조선업에는 호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뭘 그래서 조선주가 오른 그 전에 이미 올랐다가 빠졌는데 오히려라고 하시는데, 조선주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뭐 지금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5개월 동안 조선주가 올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트럼프 전화가 오고 나서 조선주가 올랐다는 거는 뭐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저는 뭐 반박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선에서 한국 피해보다는 한미 조선 협업의 수혜를 기대한다. 결국에는 LNG 쪽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조선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벌써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PD님이 말씀해주신 그 대답이 맞다고 봐요.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보시면은 최근에 3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하기 전후에서 시장이 다 나락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회복률이 가장 강했던 게 역시나 조선 이쪽이었거든요. 조선 필수 소비. 근데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체급을 좀 회복하면서 지수를 좀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조선만 가서는 2,500까지 못 왔거든요. 다른 애들이 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조선이 살짝 좀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이거 너무 약한데? 조선주 실망 기대가 너무 컸는데? 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올투자증권에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규제할 만하고 한국조선업도 수혜야
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 두 리포트의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솔직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좋냐고요 안 좋냐고요. 저는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부터 다시 가냐고요 안 가냐고요. 그것만 대답하라고 내가 질문을 줄여놨더니 전 다시 또 갈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걸 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트럼프 집권 내내 네. 조선주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왜죠? 일단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재료를 던져줬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조선 필요하다. 필요하고 우리는 조선에 이제 조선 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런 건 또 잘 지키지 않습니까? 사실 또 트럼프가. 그렇죠. 뭐 이런 거 번복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번 맞아요. 일기 때도. 네. 그럼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도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어떤 뭐 USTR 제재안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반사익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닐 거 저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추세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기대감이 조금 컸던 것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좀 과도하게 오른 거죠. 사실 좀 오버슈팅한 경향이 있다. 실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가 그쵸. 너무 솟았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은 우리 둘의 의견을 섞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눌릴 때까지 기다리자. 아 차트 한번 보고 계신데 그 눌릴 때까지의 어떤 뭐 그런 선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연봉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현대중공업은 지금 차트가 네. 잘려서 이제 길게 안 나오는데. 이건 삼성중공업이네요. 그냥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길래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가 한 10년 주기예요. 이렇게 9에서 10년. 네. 그럼 이제 이런 상승 추세가 나올 걸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아주 멀리 보고 가야죠. 멀리 보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봉으로 보니까 별로 오른 것도 없네요. 사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네. 이게 선박이 저도 이번에 기사 읽으면서 느낀 거 저도 알았는데 선박이 30년이래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이클이 이제 그 사이클이 이제 30년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곧 올 거다. 이제 곧 올 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이제 트럼프가 땡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단기 사이클을 좀 이제 더 단기적으로 더 땡겼다는 건데 이제 이런 포인트에 좀 생각을 해보면 한번 이제 이런 또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생각이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런 이슈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그거구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출발했을 뿐인데. 그렇죠. 요런 별거 아닌 논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이게 수직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바이오주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어디까지 눌릴지는 이제 판단을 좀 해야겠지만 눌리기는. 좋습니다. 어디까지 눌릴지를 답지를 정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이건 되게 위험한 행위고. 위험한 행위기도 하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틀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맞춰도 잘립니다. 그러네. 맞춰도 이상하네.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맞네. 맞춰도 나가야 돼서. 언제 눌려요 하시는데 지금 딱 눌릴 때가 된 것 같고 좀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받다가 이때 우리가 가지는 이제 생각, 올바른 이제 투자의 관점, 투자의 마인드셋은 날 두고 가버릴까봐 무서워서 여기서 담아버리는 거. 그러지 않아도 그걸 된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 있다. 여유 있게 가져야 된다. 그럼요. 괜히.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그 선발대 보내놓기. 그럼요. 하나 사놓기. 계속 하나씩 그냥 차트 보면서 하나씩 사도 돼요, 진짜. 관심 있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하나 딱 사놓고 그쵸. 그래야 내가 흐름을 안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꼭 몰빵해서 문제인 거예요. 맞아. 잠깐 눌렸는데 싸졌다. 이게 싸진 거다. 김개미가 곧 간대. 슈퍼 사이클이래. 그러면서 여기서 몰빵하면은 그거 안 된다. 그렇죠, 안 되죠.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 눌림의 어떤 정도와 시간을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둘의 의견을 종합하면 요거는 조금 소음일 뿐이고 장기 사이클이 좀 더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